네, 오늘의 주제는 12월 연애운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12월에 새 인연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한 연애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조언까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카드 선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님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먼저 보면 그동안은 '그래 뭐 혼자도 나쁘지 않지. 언젠가 좋은 사람 나타나겠지.' 하고 별일 아닌 듯이 약간은 체념한 듯이 넘겨왔던 감정들이 있었다면 12월 들어서고 나서는 그런 감정의 파편들을 정리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과거의 그 사람의 소식이라던가 또는 주변 커플들의 모습 아니면 나를 애매하게 대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자꾸 생각이 나게 되고 그래서 12월의 첫 느낌은 '이제는 정리를 조금은 해야겠다. 더는 이 어지러운 감정 파편들을 가지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단순하게 외로움이라던가 연말이라서 느끼는 센치함 때문이 아니라 음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붙잡아 왔던 낡은 연애관이나 미련의 찌꺼기들을 이제는 내려놓는 시점이 왔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시기입니다. 이미 끝난 관계인데도 습관적으로 그 사람의 SNS를 염탐했다거나 그래도 그 사람만한 사람이 없었어 하면서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은 추억만 미화했던 마음들이라던가 잘 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의리나 정 때문에 또는 심심해서 끊지 못했던 연락만 하는 사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12월에는 이 감정들이 1번님 스스로가 '이제는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내 감정이 아깝다.'는 마음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는 흐름이에요. 내 감정이 스스로 멈출 지점을 고르는 흐름이라서 아프게 끝낸다기보다는 아주 깊은 후련함을 느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1번님이 12월 초반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강하게 느끼는 감정은 이제는 좀 편해지고 싶다는 마음일 거예요. 복잡하고 소모적인 관계를 끌고 가기보단 내 자리, 내 속도, 내 감정선을 지키고 싶다는 욕구가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1번님 스스로가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리를 도와주는 명확한 계기가 하나쯤은 생길 거예요. 지금 타워 카드가 말해 주는 건데 이건 1번님의 님의 삶을 무너뜨리는 재난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애써 모른 척했던 진실이 눈앞에 딱 드러나는 시점, 팩트 체크의 순간입니다. 감정 때문에 내 눈을 가리고 있던 무언가가 사라지면서 제대로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썸이신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빠서 그랬겠지.'라고 이해해 줬던 상대방의 행동이 '그냥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구나. 그게 핑계였구나.' 하고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어요. 또는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대상이 다른 사람과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되거나 반대로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엉뚱한 모습을 보여서 내가 가지고 있던 환상이 깨지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 결정을 도와줄 진실들이 눈에 보이면서 그 순간 마음 안에서 상처나 혼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 이제는 뭐 더 볼 것도 없다. 깔끔하게 끝내자.' 하고 정리가 훨씬 더 빠르고 깨끗하게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은 1 번님을 흔드는 게 아니라 정리된 마음을 한 번 더 확실하게 굳혀주는 쐐기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애매한 희망 고문이 끝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1 번님에게는 새로운 연애 기준이 생길 거예요. '나는 이제 이런 감정 소모를 하는 관계는 맺지 않겠다.'라든가 '나를 1 순위로 두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지 않겠다.' 또는 '존중받지 못하는 연애는 안 한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나 이제 변했어."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선이 그어지고, 그래서 이번 달 초반은 감정이 들썩거리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훨씬 안정적인 자리로 이동하는 변화예요. 정리해야 할 건 정리되고 놓아야 할 건 놓아지고, 내 곁에 진짜 남아야 할 것만 자연스럽게 남으면서 그 과정에서 1 번님은 스스로를 조금 더 챙기게 된다고 보입니다. 연락을 일부러 늦게 하거나 줄이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 외로워서 나갔을 의미 없는 술자리나 모임도 이번 달에는 그냥 신뢰하고 거절하게 될 수 있어요.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 기분과 내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적당히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흐름을 1 번님이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순간은 아마도 혼자 있는 시간일 거예요. 예전에는 그 시간이 외롭다, 누구라도 만나고 싶다는 느낌이 있었다면 12 월에는 '아 이제는 내가 편한 사람, 나랑 맞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억지로 맞추는 건 그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클 거예요. 그 마음이 한번 올라오면 더는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동안은 외로움과 상황에 의해서 요동치던 내 연애관이 12 월에는 아주 안정적이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12월 첫 주에서 마지막 주까지 주차별로 흐름을 볼게요. 12 월의 시작이 정리라면 끝은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회복과 편안함이라는 키워드가 보여요. 12 월의 첫 주는 앞서 나온 것과 같은 데스 카드가 또 나왔어요. 동일한 카드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 첫 주에는 확실한 마음의 정리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달의 첫날부터 '내가 의도해서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외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의 배터리가 툭 꺼지는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끊어내고 났을 때 찾아오는 고요함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시끌벅적하던 연락이나 감정의 파동이 끊기면서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예전 같으면 이 정적이 불안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약속을 잡으려고 했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 거예요.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는 안도감도 있고, 조금은 심심한 듯하지만 나쁘지 않은 공백을 즐기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첫째 주가 비움이었다면 둘째 주는 나를 위한 체험의 기간으로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갈구하거나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는 에너지가 강해지면서 부드러운 감정이 내 안에 차오를 거예요. 이때는 유독 감수성이 풍부해지면서 뭐 새벽에 노래 가사가 내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길을 걷다 예쁜 풍경을 보면서 괜히 울컥하기도 할 텐데, 이게 슬퍼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 그런 거예요. 이때 1 번님은 스스로를 챙기면서 자신을 위한 행동과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맛있는 걸 먹거나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참 고생했다.'라고 스스로 다독이는 시간이 찾아올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소통보다는 내면의 깊이가 깊어지는 아주 평온하고 차분한 한 주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셋째 주가 되면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좀 나오는 흐름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으로 충분히 에너지를 충전하고, 이제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그렇게까지 피곤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도 생길 거예요. 약속도 생기고 주변에서 1 번님을 찾는 연락이 오거나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의 모임에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전처럼 불편한 자리에 억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고 편안해야 하는 사람들,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점이에요.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나 요새 마음이 좀 편해졌어."라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고, 그 안에서 '난 혼자가 아니구나.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구나.' 하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시기예요. 편한 사람들과의 자리를 마련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가 되면 여기서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강한 시작의 에너지예요. 충분히 쉬고 충분히 마음을 데웠던 1번님에게 갑자기 속도감이 붙는 모습이에요. 12월 초에 나를 붙잡고 있던 낡은 미련들을 다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발목을 잡는 게 없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거나 마음이 가는 새로운 대상이 나타났을 때 한번 해보자 하는 대담함이 생깁니다. 주저하거나 잴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고 엑셀을 밟는 그런 에너지예요. 12월의 마무리는 방구석에 움츠려 있는 모습이 아니라 누구보다 당당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모습으로 끝맺음하게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전차에 에너지가 들어온 4 주차에는 감정을 복잡하게 꼬지 않을 거예요. 헷갈리게 하지도 않아요. 직진의 에너지예요.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아마도 셋째 주에서 넷째 주 그때 정도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카드를 이어서 볼게요. 12월에 나를 설레게 할 새로운 인연이 정말로 등장할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드를 봤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있어요. 그 가능성은 꽤 높고 누군가 1번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명확하게 다가오는 흐름이 보여요. 12월 중 어느 시점에 1번님을 보고 '저 사람 괜찮다.' 하고 호기심을 갖게 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나 지지부진했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이거나 알던 사이라도 갑자기 새롭게 보이면서 관계가 전환되는 타이밍이 찾아올 거예요. 앞에서부터의 흐름으로 봤을 때 셋째 주쯤엔 편안한 사람들과의 자리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원래 알고 지내던 직장 동료인데 이번 달부터 갑자기 이성으로 느껴진다거나 그냥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우연한 계기로 대화가 터지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진다는 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1번인가 어느 정도 신뢰나 친밀감이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번 12월에 운기가 들어오면서 관계의 속성이 지인에서 연인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찾지 마시고 1번님의 주변을 등잔 밑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고 '이 사람 뭘까? 어떤 사람일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는 조금은 풋풋하고 설레는 시작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상대가 그냥 마음만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부드럽고 다정하게 표현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거칠게 직진하거나 부담스럽게 구는 게 아니라 1번님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라던가 "오늘 시간 어때요? 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조심스럽고 스윗하게 다가오는 모습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부드럽게 1번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번님의 12월은 연애운이 열려있는 시기예요. 새로운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상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1번님에게 로맨틱한 시그널을 보내오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상대방이 어떤 분위기와 매력을 가진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외적인 분위기나 첫인상에서는 마냥 해맑고 밝은 에너지가 아니라 조금 사연 있어 보이는 분위기가 있어요. 겉모습은 깔끔하고 단정하지만 눈빛에 좀 깊이가 있고 어딘가 모르게 고독해 보이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모습이 자주 보일 수도 있고 그 모습이 성숙하고 분위기 있어 보이는 타입이에요. 말을 할 때도 깊이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차분한데 자꾸 눈이 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 반전의 매력이 있어요. 직선적이고 저돌적인 면이 있습니다. 분위기는 차분한데 막상 일을 처리하거나 목표를 향해서 움직일 때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무섭게 돌진하는 스타일입니다. 확신이 생기면 밀어붙이는 성향으로 보여져요. 자신의 감정이나 우울함을 일이나 성취로 풀어내려는 듯한 강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말투도 빙빙 돌리지 않고 조금은 시원시원하고 결단력이 빨라서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자 그런 식의 리더십도 보여요.
1번님에게 다가올 때도 쭈뼛거리기보다는 훅 치고 들어오는 과감함을 보여줄 수 있어요. 쓸쓸한 눈빛을 가지고 차분한 분위기를 가졌는데 행동은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게 하는 이 갭 차이가 이 사람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최근에 이별을 겪었거나 뭔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아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나 미련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님이라는 새로운 끌림의 대상이 생기면 더 강렬하게 반응하고 몰입하려고 할 수 있어요. 내 이 빈 잔을 채워줄 사람을 찾고 싶다는 갈망이 강한 상태일 수도 있고, 1번 힘에게서 위로와 안정을 찾으려고 할 수 있어요. 상처가 있어서 더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더 진지하게 다가오는 사람. 감정을 쉽게 내보이진 않지만, 진심일 때는 말투에서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가볍게 즐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있는 깊은 관계를 원해서 다가오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카드를 좀 더 보면 처음에는 상대방이 1번님을 또는 1번님이 상대를 조금 예민하게 지켜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서로 탐색하는 느낌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조금 경계도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간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긴장감이 흐르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연락이 오더라도 툭툭거리거나 일본인의 반응을 떠보는 듯한 뉘앙스일 수 있어서 '뭐 하자는 거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긴장감은 감정적으로 깊게 이해하게 되면서 풀리는 흐름이에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서로가 겉으로 보이는 그 까칠함이나 경계심 뒤에 숨겨진 진심과 여린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거나 1번 님이 힘든 순간에 상대가 예상치 못한 따뜻한 위로를 건네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어요. 그때를 기점으로 두 사람은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말은 안 해도 마음이 통하는 것 같다.' 하는 정서적인 유대감을 깊게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의 속마음의 흐름을 보면 기다려왔던 소식을 마주한 듯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1번님을 보는 순간, 1번님과 재회하거나 알게 되는 순간, '아, 이 사람이다.' 하는 운명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보여요. 죽어있던 연애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부활의 감정이 느껴져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기회처럼 중요한 타이밍에 1번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 굉장히 진지하고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요. 이 사람이 1번인과의 관계에서 조심스러워하지만 진짜 바라는 건 관계의 확신이에요. 1번인과의 관계가 주변 사람들에게 축하받을 만큼 스스로 자랑스러울 만큼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조금 세서 거절당하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기 때문에 1번님이 나를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조금 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이미 1번님을 자신의 옆자리에 세우고 "내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은 성취욕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머리로는 재고 따질지 몰라도 가슴에서는 이미 불이 붙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일단 마음을 먹으면 앞뒤 안 가리고 직진해야 하는 성향이라 속마음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1번님에게 빨리 다가가고 싶고 이 뜨거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로 보여져요. 앞에도 전차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거랑 같이 이 사람은 마음이 꽂히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듯이 달려오는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1번님이 조금만 틈을 보여주면 망설임 없이 돌격해올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연락이 오거나 만남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은 언제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무언가가 완전히 끝난 직후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12월의 흐름도 그렇고 데스카드가 계속 나왔잖아요. 무언가가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었잖아요. 1번님이 과거의 미련을 완전히 끊어내고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 시점.
또는 1 번님이 자잘한 감정들은 다 비워내야지 하고 마음을 완전히 비웠을 때 거짓말처럼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1 번님의 감정적인 해소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12월 말이나 셋째 주, 넷째 주 사이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연락이나 만남은 감정에 호소하거나 술 먹고 전화하는 듯한 그런 연락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런 것처럼 목적이 뚜렷하고 이성적인 연락이 올 거라고 나와요.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고 나서 찾아오는 그런 인연입니다. 타이밍적으로는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그런 시기보다는 1 번님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시기에 만남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12 월에 1 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언은 당신의 꿈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1번님의 상황이 조금 힘들거나 혹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1번님이 마음속 깊이 바라는 그 행복한 연애, 이상적인 관계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고 말해요. 부정적인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1 번님이 원하는 기준과 꿈을 끝까지 믿고 밀고 나가세요. 그 믿음이 1 번님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나침반이 될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카드는 신성한 흐름에 맡기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1 번님의 손을 떠난 운명적인 흐름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끝날 인연은 끝나게 두고 다가올 인연은 막지 마세요. 억지로 붙잡거나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질 뿐이라고 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런 마음으로 힘을 빼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1 번님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번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에 남는 부분만 가져가시고 아닌 건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표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번님 시작할게요. 네, 2 번님의 12 월은 한마디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보통 12 월이라고 하면 연말이라서 마음이 들뜨거나 올해가 가기 전에 누구라도 만나야 하는데 하고 조급해지기 쉬운 시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번 달에 2 번님의 마음속에는 그런 조급함이나 불안이 발붙일 틈이 없어 보여요. 남들이 아무리 옆에서 "연애 안 해." 뭐 "소개팅 좀 받아 볼래?" 뭐 이렇게 부추긴다 해도 이번님은 급할 것이 없다 생각하고 '내가 준비되면 그때 알아서 들어오겠지.' 하고 12 월을 보내게 되실 것 같아요. 딱히 지금 너무 외로워서 '빨리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번님은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애쓰는 시기가 아닙니다. 씨앗을 심어두고 그게 자라날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는 것처럼 지금은 내 생활을 잘 가꾸면서 지켜보자. 이런 태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연애에 대한 포기나 체념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있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12월 초반에 가볍게 밥 한 번 먹자고 다가와도 이번이면 굳이 덥석 그 손을 잡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 시간과 감정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주 현실적이고 차분하게 계산해 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12월에 이번님은 가벼운 설렘이라던가 하룻밤의 불장난 같은 자극적인 연애에는 시선조차 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번님이 원하는 건 안정감이고 신뢰라고 볼 수 있어요. 대화가 통하는지, 상대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관계가 단발성이 아니라 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관계가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깐깐하게 따져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주변 사람들 눈에는 이번님이 외로워 보이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 뭔가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는 사람, 그렇게 비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거나 반대로 마음을 흔드는 일이 생겨도 이번이면 그 감정에 휩쓸려 다니지 않을 거예요. 현실과 감정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기 때문에 12월 한 달 동안은 내 멘탈이 무너지는 일 없이 아주 평온한 일상을 보내시게 될 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가 베이스가 되어주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인연이 들어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12월 첫 주에서 마지막 주까지 주차별로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임의 12월 흐름은 급격하게 휘몰아치지는 않지만 분명히 변화의 시작점은 존재하는 달입니다. 12월의 시작인 첫째 주에는 그동안 굳이 하면서 미뤄뒀던 일들이나 귀찮아서 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의욕이 생겨나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번 연말에는 뭐라도 좀 해볼까? 그 모임에 한번 나가볼까 하는 식으로 긍정적인 호기심이 발동한다고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평소와 다른 스타일링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뭐 거창한 목표가 생겨서라기보단 이번님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향하면서 생기는 기분 좋은 설레임 뭐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첫 주에는 이번님이 평소보다 조금 더 생기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도 활발해지는 밝은 에너지로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는 차분하고 정돈되는 흐름이 있어요. 마음이 앞서서 급하게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 속도를 좀 조절하자 하면서 스스로가 균형을 잡는 모습입니다. 만약 1주차에서 누군가와 연락이 닿았다거나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었다면 2주차에는 그 관계를 급하게 좁히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 나랑 정말 맞는 사람인가? 내 생활 패턴을 깨지 않으면서 만날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을 조율해 가는 시기입니다. 감정이 확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 은근하게 오래 갈 수 있도록 불 조절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둘째 주가 될 거예요. 세 번째 주가 되면 이번님의 시선이 특정한 쪽으로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는 단순하게 연애하고 싶다 하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이나 방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마음이 가는 누군가가 생기거나 저 사람을 한번 제대로 만나볼까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짐을 싸서 떠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벽 위에서 거기 서서 멀리 있는 풍경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카드에서도 나오듯이 가능성을 보고 있는 쪽이에요.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는 한데 현실적인 부분이라던가 타이밍을 보느라 행동으로는 아직 옮기지 않는 상태입니다. 설렘도 있고 고민도 하면서 그 고민조차도 기분 좋은 기대감을 품고 있는 긍정적인 고민일 가능성이 커요. 마지막 넷째 주에는 이번님이 잠시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 흐름이 있어요. 연말이라 뭐 약속도 많고 시끄러울 수 있지만 이번님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할 수 있다고 나와요. 좀 더 봐야겠지만 3 주차까지 이어졌던 고민이나 감정들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마음을 좀 재충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을 비워내고 급할 거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내 몸과 마음을 가장 편안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모습이에요. 그럼 12월에 새로운 인연이 등장할 가능성이 제대로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가 봐도 분명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 이번님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앞서 카드들을 봤을 때 이번님은 12월을 아주 차분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심심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정적으로 보내려는 마음이 좀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 인연의 흐름은 이번님의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아주 선명하고 밝은 에너지로 들어오게 될 수 있어요. 카드 중에 가장 밝고 에너지가 밝고 숨길 수 없을 만큼 환한 카드가 태양 카드거든요. 이게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이번에 들어올 인연이
혹시 저 사람인가 하고 헷갈리거나 긴가민가한 수준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번님이 모른 척 하려고 해도 모른 척 할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등장하는 순간부터 주변 공기를 바꿔놓는 힘이 있어요. 이번님은 그동안 감정의 온도를 조금은 미지근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이 사람은 그 온도를 순식간에 높여버릴 만큼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요. 소개팅이든 어떤 모임 자리든 간에, 우연히 마주치는 순간이든 간에, 이 사람을 보는 순간 이번님의 마음속에 켜져 있던 경계심이라던가 혼자가 편해라고 생각했던 방어막이 잠시 무장해제되는 기분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상대방이 워낙 해맑고 꼬인 구석 없이 투명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번님 입장에서도 '저 사람 되게 괜찮다.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진다.' 하는 긍정적인 호감을 느끼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시작, 그 시작 자체는 기분 좋은 설렘을 동반하면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첫 만남, 첫인상에도 불구하고 만남 자체는 아주 긍정적이게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관계가 깊어지려고 할 때 상대방 쪽에서 갑자기 멈춰서 이번님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관계에 진전 없이 지금 만나는 게 맞나? 내가 이 사람에게 다가가도 되나? 그런 것을 혼자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건 이번님이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번님에 대한 호감도는 높다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뭔가 내면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현실적인 장애물 때문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겉으로는 밝아 보여도 속으로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관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끝을 걱정한다거나 신중함이 지나쳐서 행동이 멈춰버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호감의 표시를 분명히 했는데 왜 갑자기 조용하지? 이렇게 이런 의문이 생길 정도로 상대방의 태도가 갑자기 변하는 온도 차이를 보일 거예요. 분명히 누가 봐도 마음은 있는데 입은 굳게 다물고 움직이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님도 신중하게 생각하는 시기라서 상대가 멈칫하면 내가 끌어당겨야지 그런 것보단 같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상대를 조용히 관찰하게 되실 거라고 보여져요. 확실한 건 이 인연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가벼운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이어질지는 확실치 않다고 생각돼요. 강렬한 여운과 함께 서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남기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보자면, 이 사람은 처음 딱 마주쳤을 때 참 밝다. 에너지가 남다르다. 그런 느낌을 먼저 받게 되실 거예요. 이번님이 봤을 때 외모가 단순히 잘생기고 예쁘고를 떠나서 표정 자체가 아주 해맑거나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사람일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좀 밝게 들어오는 그런 인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태양 같은 에너지가 굉장히 신선하고 매력적인 자극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요. 보자마자 저 사람은 고민 같은 거 뭐 하나도 없겠지 싶을 정도로 구김살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 좀 반짝거리는 첫인상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첫인상이나 겉모습은 그렇더라도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좀 여리고 불안한 느낌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분은 겉모습과는 다르게 걱정이 좀 많으신 분 같아요.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밝은 모습인데 내면에 불안정함이 있고 나에게 돌진하듯이 다가오다가도 멈춰버리기도 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번님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뭔가 좋은데 확 다가오다가 멈추고 이런 꽉 막힌 답답함이 있어요. 좀 종잡을 수 없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라던가 부족하면 어쩌지 하는 결핍이 깊게 깔려 있다고 보입니다. 이 사람은 밝게 보여도 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갇혀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타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의 행동에 대한 이번님의 리액션에 따라서 기분이 좌지우지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반응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면 날 싫어하나 이러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마음을 열고 다가오다가 그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어떨 때는 세상 쿨한 척 하다가도 어떨 때는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거나 위로받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번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뭘까?' 하는 궁금증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번님에게 잘해 주고 싶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의욕은 넘치는데 정작 본인이 본인의 상황이 현실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조금 여유가 없다거나 심리적으로도 조금 위축되어 있어서 행동이 뚝딱거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님 눈에는 이 사람이 조금 가끔 안쓰럽게 보인다거나 내가 챙겨져야 할 것 같은 모성애를 자극하는 대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밝은 에너지로 이번님의 시선을 딱 사로잡은 뒤에 그 안에 숨겨진 여린 마음과 상처를 보여주면서 이번님의 보호 본능과 감성을 건드리면서 들어올 것 같아요. 카드를 좀 더 보게 되면 그동안 상대방이 다가왔다가 멈췄다가 하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면 이제 2번 님 쪽에서든 상대방 쪽에서든 '그래서 우리 지금 무슨 사이일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나도 되나?'를 현실적으로 따져보게 될 겁니다. 애매한 상태를 정리하고 명확한 형태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장의 카드를 보면 이번님이나 상대방 중에서 한 사람이 관계를 확실하게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 있던 불안감이 수면 위로 훅 올라오는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만날까?"라고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뭐 "좋긴 한데 내가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라던가 말끝을 흐린다거나 애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낮에까지 연락이 잘 되다가도 밤에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우울해하거나 잠수를 타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2번 님을 조금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2번 님이 이 정의 카드처럼 확실함을 원할 것이고 상대방이 달 카드처럼 불안한 모습일 거라고 보여져요. 상대방은 2번 님이 좋지만 과거의 상처나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확인을 주지 못하고 물러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이때 2번 님의 선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시기에 2번 님의 선택에 따라서 이 인연이 이어질지 끝날지가 결정나는 흐름이에요. 상대의 애매한 태도를 보고 2번 님이 '그럼 관두자.' 하고 잘라내면 이 관계는 거기서 끝날 수도 있고 반대로 2번 님이 상대의 그 불안함을 이해해 주고 기다리고 보듬어 주게 되면 두 사람의 신뢰를 깊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뭘지를 보게 되면 사실 이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모든 걸 다 잊고 그냥 '이번인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그런 아주 순수하고 강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나와요. 이번님을 처음 봤을 때나 함께 있을 때 이 사람은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이나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책임감 같은 무거운 짐들을 잠시나마 잊게 된다고 해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계산 없이 이번님에게 뛰어들고 싶고 그냥 손잡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고 그런 충동을 아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줬던 그 밝은 미소나 호감의 표현들은 거짓일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과거의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꽤나 아픈 상처를 입었다던가 아직 아물지 않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님에게 너무 좋아서 다가가고 싶다가도 무의식적으로 '또 다치면 어떡하지? 이 사람도 결국엔 나를 떠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자꾸 생각나나 봐요. 이때 이번님에게 보여주는 그 애매한 태도는 이번님이 싫어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막을 치는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번님이 한 걸음 다가오면 기쁘면서도 동시에 불안함이 올라오고 그래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상황을 살피는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쿨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수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번님의 사소한 말 한마디나 표정 하나에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그 내면의 갈등이 심해지는 모습이 있어요. 낮에는 이번님 앞에서 웃고 떠들다가도 집에 돌아가서 밤이 되면 혼자 수만 가지 생각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사랑하고 싶다는 순수한 욕구와 상처받기 싫다는 두려움이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상대가 이번님에게 보여주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어장관리라던가 간보기는 아니에요. 이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에 멈춰서는 거에 더 가깝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그 문 뒤에는 누구보다 이번님을 향한 뜨거운 진심이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연락이 오거나 만남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은 언제인지 한번 볼게요. 우선 이 관계의 흐름이 풀리는 시점은 12월 초중반은 아니겠다고 보이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지금 내면의 갈등과 두려움이 많은 상태라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오거나 관계가 급진전되는 타이밍은 12월의 가장 끝자락인 연말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으로 보입니다. 이때 상대방은 이번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가가면 받아줄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 멈춰 있는 상태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님이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상대방도 같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릴 수 있어요. 반대로 이번님이 아주 작은 틈이라도 보여주거나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는 메시지를 아주 살짝만 보내줘도 상황이 좀 바뀔 거예요. 가벼운 안부 인사나 따뜻한 눈빛 한 번만 주시면 그 작은 신호가 상대방에게 지금일까라고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어쩌면 조금 느리지만 로맨틱하고 부드럽게 이번님에게 마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투박하거나 공격적인 연락이 아니라 이번님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다정한 말이나 센스 있는 선물을 들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어라던가 하는 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 안에는 분명한 호감과 애정을 꾹꾹 눌러 담아서 다가올 거예요. 특히 크리스마스 전후나 연말 시즌에 들뜬 분위기가 이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오는 연락은 단순한 찔러보기가 아닐 거예요.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그런 고민들을 뒤로 하고서 이제는 진짜 내 마음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오는 진심 어린 마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월의 끝자락쯤에 그 전까지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간격이 벌어졌을 수 있지만 이번님이 아주 살짝만 문을 열어주면 상대방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로맨틱한 모습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태양처럼 와닿는 분이 눈에 보이셨다면 초반에 연락이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조금 느리고 불안감도 있고 그렇지만 상대의 마음은 진심이고 이번님이 조금만 열어주고 그 타이밍에 상대가 주는 신호에 반응을 해주면 더 따뜻하게 마음을 보여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보겠습니다. 12월에 이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보면 새로운 로맨틱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카드는 이번님에게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펜타클 7의 카드처럼 농부가 씨앗을 심고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 시간이 이제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다가오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조언은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카드는 이번 인연이 일방적인 희생이나 한쪽으로 기우는 관계가 아니라고 말해요. 상대방이 불안해하고 이번님이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그런 흐름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닐까, 나만 감정 소모하는 게 아닐까 하고 미리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님은 상대에게서 안정감과 쉴 곳을 내어주고 상대방은 이번님의 조용한 일상에 활력과 태양 같은 밝은 에너지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두 분의 성향이 달라서 서로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는 만남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에게도 좋고 상대에게도 좋은 균형 잡힌 만남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에 남는 부분만 가져가시고 아닌 건 흘려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번님 시작하겠습니다. 3 번님의 12 월은 굉장히 따뜻하고 따사롭고 그런 느낌이에요. 보통 연말이 되면 춥다, 외롭다 하면서 마음이 가라앉거나 누군가의 온기를 찾게 되기 마련인데 이 마지막 달의 3 번님은 스스로 빛을 내고 열을 내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서 안정을 찾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도 너무 괜찮다. 요즘 내 컨디션이 좋다 하는 자신감이 차오르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12 월에 3 번님은 어떤 상황이 와도 멘탈이 쉽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거나 주변에서 3 번님의 신경을 긁는 일이 생겨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서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와 인내심이 생기는 시기예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릇이 좀 넓어져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아주 부드럽게 소화해내는 상태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3 번님은 "무슨 좋은 일 있냐?"라든가 "얼굴이 좋다."라는 말을 듣게 될 정도로 아주 안정적이고 편안한 아우라를 풍기게 될 거예요. 지금 흰 카드와 태양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이건 12 월에 3 번님의 감정 상태가 최상의 맑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유 없이 기분이 좋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거울을 봤을 때 내 모습이 마음에 드는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과거의 우울함이나 패배감이라던가 '나는 연애를 못할 거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그냥 싹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내 인생은 지금부터야.' 이런 긍정적인 확신이 가득 차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느낌도 있어요. 이 태양의 에너지는 3 번님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거예요. 밝고 당당한 모습의 사람들이 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3 번님은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게 되고 어디를 가게 되던 환영받는 주인공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3 번님에게 들이대거나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질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사람들이 들이댄다거나 별로 영양가 없는 약속들이 잡힌다거나 여기저기서 3 번님을 찾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시기나 질투 같은 거. 예뻐 보이네, 멋있어 보이네 하면서 괜히 질투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게 12 월에 3 번님은 이 귀찮은 상황들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중심을 잘 잡으실 거예요. 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갉아먹으려는 사람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선을 긋고 방어할 힘이 있습니다. 그럼 12 월의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3 번님의 에너지가 현실에서 어떤 리듬인지 흐름을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열정적인 에너지로 시작해서 점차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12 월의 첫 주는 3 번님의 매력이 넘쳐 흐르고 활발해지는 시기라고 보여져요. 앞서 봤던 그 자신감이 넘치는 태양의 에너지가 현실에서 가장 활발하게 터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3 번님이 먼저 약속을 잡거나 보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을 먼저 하는 것처럼 주도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약속이나 모임에 가더라도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대화를 이끌어 간다거나 분위기를 띄우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실 거라고 보여요. 이성들에게도 3 번님은 다가가고 싶은 사람, 같이 있으면 에너지를 얻는 사람, 그렇게 비치기 때문에 3 번님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흐름이 있습니다. 의욕이 좀 충만해서 일적으로든 사적으로든 3 번님의 존재감이 가장 뚜렷하게 빛나는 아주 기분 좋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정신없이 좀 바쁘고 화려하게 달렸던 1 주차가 지나고 나면 2 주차에서는 흐름이 조금 멈추게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져요. 1 주차에 만났던 사람들이나 벌려놓은 일들에 대해서 3 번님이 이성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굳이 이 모임의 에너지를 계속 써야 하나?' 또는 첫 주에 호감 있는 사람들에게 여지들을 던져 줬었다면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나에게 실속이 없는 관계는 정리하고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무작정 감정에 취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신중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셋째 주가 되면 뭔가 번아웃이 온 모습이 있어요. 첫 주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서 그럴 수도 있고, 머릿속이 좀 아주 복잡하고 시끄러운 상태일 수 있어요. 아마 2주차에 했던 고민의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거나, 또는 첫 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은 탓에 생기는 일시적인 번아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그 말은 하지 말 걸 그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식의 후회나 불안감이 문득문득 밀려올 수 있어요. 특히 밤이 되면 감수성이 예민해져서 잠을 설치거나 평소라면 그냥 넘길 일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 주에는 3번님은 외부와의 단절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이 시기에 3번님은 좀 다 귀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고, 뭐, 그래서 충전의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요. 누가 만나자고 해도 시큰둥하고, 새로운 사람이 다가와도 별로 흥미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 전에 복잡했던 머릿속을 비우기 위해서 스스로 좀 무관심 쪽으로, 그쪽으로 선택하는 걸로 보입니다. 약간 우울하다기보다는 '나의 평화가 소중하다.'라는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어요.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의 세계에서 조용히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12 월의 마지막을 담담하게 보내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럼 3 번님의 12 월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지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볼게요. 카드의 흐름을 보면 3 번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누군가가 3 번님의 인생으로 침입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주 강하게 보여져요. 좀 뭐랄까 썸의 과정 같은 게 없이 좀 벼락처럼 갑자기 내려친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3 번님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이번 달은 그냥 '나 혼자 즐겁게 지내야지.' 하고 마음을 놓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처럼 부딪혀 오는 인연이에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거나 전혀 엮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엮이게 된다거나, 3 번님이 가지고 있던 연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아주 충격적인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설렘보다는 조금 당황스러움? 그런 게 먼저일 수 있어요. '이 상황은 뭘까? 저 사람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럴까?' 그러면서 3 번님의 평화로웠던 일상이 순식간에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데빌 카드가 나왔어요. 가장 본능적이고 치명적이고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을 상징하는 카드가 떴어요. 이거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조건이 괜찮네, 뭐 성격이 좋네 하면서 만나는 이성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보는 순간 뇌를 거치지 않고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아주 원초적이고 강렬한 무언가가 작동하면서 상대방이 3번님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꽂혀서 다가오거나, 반대로 3번님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강한 호기심과 소유욕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보이지 않는 자석 같은 게 있어요. 서로에게 위험하다는 신호를 느끼면서도 상황적으로 엮이면 피곤할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자꾸 시선이 가고 곁에 있고 싶은 중독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거예요. 약간 끈적하고 밀도 높고 뭐 그런 관계로 보여요. 한번 대화가 터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거나 서로의 눈빛에서 묘한 텐션이 오가는 것처럼 섹슈얼한 긴장감도 상당히 높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12 월에 인연 운을 정리하자면 뭐랄까 불가항력적인 사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3 번님이 쳐 놓은 철벽이나 방어막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3 번님의 벽을 부수고 들어와서 3 번님의 마음을 옭아매는 흐름입니다. 조금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이에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만남일 가능성이 높아요. 위험한 만남일 수도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지 그 구체적인 이미지와 분위기를 보자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 사람의 첫인상은 무해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어요. 앞서 이 만남이 굉장히 치명적이고 강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막상 이 사람의 겉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순수하고 해맑아 보이기도 해요. 사람을 대할 때 계산이나 의도가 전혀 없어 보이고 웃을 때도 아이처럼 환하게 웃는 스타일이에요.
옷차림이나 스타일도 얽매인 느낌이 없이 아주 편안하고 좀 자유롭고 개성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편이라서 3번님이 보시기엔 '저 사람은 세상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참 맑은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먼저 받게 되실 겁니다. 어딘가 엉뚱한 면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해서 3번님을 웃게 만드는 아주 좀 뭐랄까 청정구역 같은 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치명적인 끌림이 있다고 나오는데 겉모습은 이렇게 순진해 보이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 갭 차이가 3번님의 호기심을 더 자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약간 철벽 치는 기질도 보여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다 받아주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선을 넘으려고 하면 묘하게 거리를 두거나 경계하는 모습이 스쳐요. 조심스러움도 있고 이 경계심이 3번님에게는 묘하게 정복용이라던가 보호 본능을 자극할 수도 있겠어요.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그 까칠함과 도도함이 역설적으로 이 사람을 더 가치 있고 매력적인 존재로 보이게 만듭니다. 순진해 보이는 모습 뒤에는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인상을 주기도 하고 은근 책임감 있는 태도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카드를 좀 더 보면 12월의 초반에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급속도로 뜨거워졌거나 혹은 너무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우리 지금 너무 빠른 건 아닌가.' 하는 자각이 동시에 찾아오는 순간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듯이 관계의 속도가 뚝 떨어지거나 물리적으로 만남이 잠시 뜸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식어서 멀어진다기보다는 지금까지는 본능과 감정에 휩쓸려 행동했다면 이제는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이인가? 그런 것을 아주 깊게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멈춰서 생각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 모습은 겉으로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서로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깊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 시기에는 둘이 떨어져 있거나 시간을 갖더라도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생각일까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기예요. 서로의 밑바닥이나 감추고 싶었던 비밀까지도 공유하게 되는 사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주 깊은 새벽에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다거나 말없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에 이 시기에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뭘까를 보면 이 시기에 상대방은 굉장히 신중해지는 모습이 있어요. 상대방은 3번님에게 강하게 끌리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이나 과거의 연애 패턴을 봤을 때 감정대로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3번님이 보기에는 갑자기 뭐 왜 저래? 철벽 치는 건가? 싶을 수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3번님에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건 균형감이에요. 상대방은 3번님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불장난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 모습이 있어요. 서로의 다름을 조율하고 속도를 맞추고 감정이 넘치지 않도록 조절해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처음엔 강렬한 이끌림에 불이 확 붙었더라도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게 될 거예요. 단순한 호감이나 썸이 아니라 '우리 진짜 제대로 한번 만나 보자.'라는 제대로 된 시작을 하고 싶어 해요. 이 사람은 3번님에게 현실적인 기반이 되어 주고 싶어 한다고도 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3번님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고민과 조율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확실한 마음으로 다가오고 싶어 하는 흐름입니다. 그럼 초반에 강렬한 끌림을 지나고 생각이 멈춘 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연락이 오거나 만남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은 언제인지 볼게요. 우선 이 관계의 흐름이 트이는 시점은 3번님의 마음속에 있는 경계심이나 빗장이 가장 느슨하게 풀려 있는 순간, 그러니까 가장 편안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12월 중에서도 3번님이 아, 오늘 진짜 기분 좋다, 평화롭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라고 보입니다. 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연말 송년회 자리일 수도 있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웃고 떠드는 주말 저녁일 수도 있어요. 집에서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가장 편한 옷차림으로 쉬고 있는 휴일 오후일 수도 있어요.
3번님의 에너지가 날카롭게 서 있지 않고 조금은 따뜻하게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 3번님이 무방비하게 행복해 보이거나 편해 보이는 순간에 갑자기 폰에 진동이 울린다거나 그 사람이 눈앞에 다시 나타나는 우연이 겹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상대방이 3번님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머리를 굴리고 만남이나 연락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수 있어요. 상대방은 3번님을 원하는 만큼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서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명분을 찾거나 3번님의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3번님은 뭐 SNS에 올린 사진이나 글을 보고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아주 구체적인 주제를 딱 집어서 질문을 던지면서 연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연락했어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저번에 말했던 그거 있잖아. 그거 나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뭐 알려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3번님이 답장을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에 연락 후는 방심한 틈을 타서 훅 치고 들어올 거라 보여집니다. 3번님이 가장 편안하게 무장 해제되어 있을 때 상대방은 치밀하게 준비된 멘트와 타이밍에 접근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은 처음에 강렬한 시작과 비슷하게 3번님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다시 연락이 훅 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3번님에게 필요한 조언을 보겠습니다. 이 두 장의 조언 카드는 3번님이 그동안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쌓아 올렸던 노력들을 인정해 주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그 노력의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카드는 당신의 노력이 보상받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카드는 3번님의 노력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요. 갑자기 찾아온 강렬한 인연이 혹시나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너무 과분한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들어오는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3번님에 대한 적절한 보상입니다.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들의 보상이니까 받아들이셔도 좋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조언은 자존심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 3번님은 어쩌면 스스로의 에너지가 강해서 도도하거나 자존심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상대방이 용기를 내서 다시 다가왔을 때 그 방식이 조금은 서툴거나 마음에 쏙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너무 냉정하게 자존심을 세우거나 이제 와서라는 마음으로 상대를 밀어내 버리면 어렵게 찾아온 인연이 이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호를 보내오면 못 이기는 척 그 신호를 잡아주세요. 내 마음이 움직인다면 굳이 쿨한 척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해 주세요. 지금은 자존심을 세워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과의 교감과 연결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에 남는 부분만 가져가시고 아닌 건 흘려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번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12월의 4번님은 즐거운 비명이 터지는 달이 될 거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4번님을 찾게 되고 인기와 매력이 올라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4번님이라는 사람 자체가 빛이 나고 사람 자체가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져서 주변이 아주 시끌벅적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도파민이 폭발하는 그런 12월이 될 수 있어요. 완드 퀸의 에너지가 강해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이성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와서 말을 건넨다거나 모임에 갔는데 그날따라 유독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어요. 페로몬에 끌리는 것처럼 이성으로서의 매력이 짙게 깔리는 시기이기도 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바로 반응이 오는 흐름이 있어요. 사모님은 이 시기에 텐션이 아주 좋아서 모임이나 파티에서 분위기를 주도하기도 하는 모습이 보여요. 스스로도 컨디션이 아주 좋고 빛이 나고
뭘 입어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시기라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모님을 두고 묘하게 신경전을 벌이는 이성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이 모임 갈까, 저 모임 갈까 고민해야 할 정도로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픈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동시에 연락이 와서 약속 날짜가 겹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대시해 올 수도 있는 기운이 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12월이 아니라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 시끌벅적한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 에너지 자체가 사번님에게는 활력이 되기도 할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웃고 떠들면서 즐기는 것 같지만 사번님의 눈은 아주 냉정하게,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얻을 게 뭘까? 저 사람은 만날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런 걸 꼼꼼하게 스캔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무나 만나는 실수는 하지 않을 거라 보입니다. 오히려 이 많은 사람 속에서 진짜 괜찮은 사람이 누구인지, 나랑 현실적으로 잘 맞을 사람은 누구인지를 아주 신중하게 골라내게 될 거예요. 이번의 흐름은 주도권을 쥐고 있는 흐름이라서 상대에게 휘둘리기보다는 사모님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에 가까워요. 이때의 사모님은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에너지를 발산하시는 것이 연애운을 높이는 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12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가 잠시 숨을 고르고 결국에는 완벽한 안정과 승리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12월의 시작인 첫째 주에는 조금 조심스럽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사버님의 머릿속이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이고 차분하게 돌아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바로 앞에 나왔던 같은 펜타클 시종 카드가 또 나왔어요. 주변이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사번님을 많이 찾게 되겠지만 정작의 사번님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무에게나 곁을 내어주지는 않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아주 꼼꼼하게 스캔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새로운 이성이 나타나거나 연락이 와도 금방 마음을 열지는 않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업은 뭔지, 성격은 어떤지 현실적인 조건들을 생각하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기에는 호기심이 좀 많아져서 여기저기 둘러보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택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시기입니다. 2주차에는 조금 정적인 분위기예요. 첫 번째 주에 정신없이 보내고 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거나 너무 시끄러운 주변 상황에 살짝 피로감을 느껴서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활발하게 무언가를 하거나 움직인다기보다는 사모님 혼자만의 생각이나 직관이 아주 깊어지는 시기예요. 누가 다가와도 속마음을 잘 보여주지 않게 될 거예요. 조용히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겁니다. 주변에서는 갑자기 무슨 일 있나, 왜 이렇게 조용한가 그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는 시기예요. 셋째 주에는 12월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한 주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때 사모님의 곁에는 사모님의 원했던 모습인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안정적인 상황이 딱 맞게 있을 거예요. 가족이나 아주 오래된 친구들이나 직장에서의 탄탄한 입지라던가 사모님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배경들이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연애운으로 보자면 가볍게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조건이 좋거나 배경이 탄탄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아, 좋다, 편안하다 하는 꽉 찬 충족감을 느끼게 되는 때입니다.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좀 생기고 마음도 좀 넉넉해져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아주 여유롭게 받아줄 수 있는 12월 중에서 사모님에게 가장 안정적인 한 주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주에는 사모님에게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축하와 인정받을 일이 생기는 흐름이 있어요. 썸을 타던 관계가 있다면 이 시기에 오늘부터 1일이라고 말하게 될 수도 있고, 연애가 아니더라도 사모님이 그동안 공들였던 일이나 외모 관리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면서 자존감이 최고조에 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딜 가나 사모님이 센터에 서게 되고
사람들이 사모님을 우러러 보거나 부러워하는 시선을 즐기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12월에 새로운 인연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카드를 보면 사번님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가벼운 만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번님을 제대로 지켜보고 있는 흐름입니다. 상대방의 눈에 사번님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넘치고 능력 있고 주위 사람들을 휘어잡는 사번님의 에너지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미 사번님에게 깊이 매료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요. 저 사람은 정말 빛이 난다. 나랑은 급이 조금 다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번님을 동경하거나 높게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사번님의 SNS를 몰래 염탐하고 있다거나 모임 자리에서 사번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집중해서 듣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사번님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나 상황들을 보면서 나서지는 않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나와요. 사번님이 12월에 너무 바빠 보일 수도 있고, 주변에 이미 다른 이성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까라던가, 지금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와 같은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 때문에 상대방은 사모님 주변을 맴돌기만 할 뿐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뜸을 들이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모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조금 답답하거나 헷갈리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호감의 기류와 시선을 사모님도 어느 정도는 눈치채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는 확실한 대시가 없으니까 나에게 호감이 있어 보이는 건 기분 탓이었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상대방은 가장 확실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접근 방식이 좀 신중한 편이기 때문에 가볍게 찔러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는 진지하게 미래까지 그려보고 싶다. 그런 진지한 마음이 있어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2월에 사번님에게 다가오는 그 인연은 사번님이 먼저 호감을 보여서 티내서 만나게 된다기보다는 사번님의 매력에 끌린 누군가가 오랜 망설임 끝에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하게 되는 방식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사번님의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멀리서 지켜보던 누군가가 용기를 내는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타오르고 꺼지는 그런 인연이 아니라 사모님의 곁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 하는 진중한 무게감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지 그 구체적인 이미지와 분위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12월의 사번님은 타오르는 불과 같은 에너지라면 이 사람은 잔잔한 물과 단단한 흙의 성향을 동시에 가진 좀 차분하고 깊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외모나 첫인상에서는 다정함과 깊은 감수성이 가장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시선을 끄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마음이 조금 몽글몽글해지는 부드러운 눈빛을 가졌거나 내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줄 것 같은 선한 인상을 가진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인 인상이 부드러운 편이고 목소리 톤도 높지 않고 나긋나긋해서 듣고 있으면 심신이 안정되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스타일적인 면에서도 아주 부드러운 느낌의 감성적인 무드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사버님이 밖에서 에너지를 쏟아내고 왔을 때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어 줄 것 같은 그런 치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자마자 막 멋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라기보단 참 분위기 있다, 사람이 깊어 보인다, 그런 느낌을 주는 볼수록 매력적인 외모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 이 부드러움 속에 진지하고 통찰력 있는 현자 느낌이 나기도 해요. 이 사람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으로 아주 현실적이고 성실하고 묵직한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모님 주변에 있는 다른 이성들이 가볍게 플러팅을 날릴 때 이 사람은 묵묵히 사모님의 컨디션을 챙긴다거나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의 사랑을 합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번 뱉은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을 지는 신뢰가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행동이 빠르지는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주 정확하고 단단해서 사모님은 이 사람을 보면 강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할 거예요. 재미는 조금 없을 수 있어도 결혼 상대로는 좀 최고의 점수를 줄 수 있는 진국 느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남다른 깊이와 성숙함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사색하거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즐기는 내향적인 성향일 가능성이 커요. 나이보다 생각이 훨씬 깊고 성숙해서 사모님이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을 털어놓으면 해답을 제시하기도 할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선생님 같거나 또는 멘토 같은 그런 분위기도 풍기기도 하고, 사모님이 사람 많은 곳의 중심에서 주도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좀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사모님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친 사모님을 뒤에서 묵묵히 기다려주고 안아줄 수 있는 듬직하고 속 깊은 사람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카드를 좀 더 보게 되면 이 인연은 사모님이 가장 바쁘거나 그 바쁜 끝에 살짝 지쳐 있을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웃고 떠들다가 문득 공허해지는 순간이나 누군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 뭐지? 나랑 진짜 잘 통하네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순간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 카드는 너와 나의 완벽한 정서적 교감과 소통을 의미해요. 그동안 사모님의 겉모습이나 화려한 에너지만 보고 좋아했다면 이 시기에 만나는 이 사람은 사모님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봐 줍니다. 아까 웃고 있었지만 사실 조금 힘들었지, 이런 식으로 사모님의 겉모습 뒤에 있는 감정을 툭 건드리는 대화가 오가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단 둘만 아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게 될 거예요. 시끄러운 모임에서 둘만 쏙 빠져나와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수많은 연락 속에서도 이 사람과의 카톡만 기다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있으면 사모님은 이상하게 잠이 오거나 몸이 나른해지는 편안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모님은 항상 긴장하고 완벽해야 하고 약간 강박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앞에서는 좀 무장해제를 하고 푹 쉬게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너무 지쳐서 아무도 만나기 싫을 때 이 사람이 찾아와서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준다거나 사모님이 쉴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정리해 주는 배려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앞에서는 애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쉴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 완벽한 휴식의 감각 때문에 이 사람을 놓기가 싫어질 거예요. 이 사람과의 만남은 사모님에게 충전기를 꽂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좀 더 보게 되면 이때의 이 사람은 조금 복합적인 그런 신경인 걸로 보여져요. 사실 연애나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사모님을 제외한 다른 이성에게는 무관심한 모습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사버님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동시에 사버님 주변에 있는 다른 이성들을 보면서 내가 저 틈에 끼어서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식으로 스스로 조금 낙담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나 이성들에게 둘러싸인 사버님을 보면서 질투도 느끼고, 사버님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웃어주면 혼자 구석에서 상처받고 뚱해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모님이 이 사람을 거절한 적은 없지만 이 사람 혼자서 나 같은 사람 안 좋아할 거야. 나는 조건이 별로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 빠져 있기도 해요. 사모님과 자신이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 속만 태우고 있는 답답한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모님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신감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사모님을 향한 마음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오기가 보입니다. 소극적인 듯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모님을 지키고 기다리는 진지한 마음이 깔려 있어요.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만 사모님은 특히나 너무 높게 좀 느껴져서 혼자 자책하고 주눅 들어 있다가도 절대 포기는 못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이미 사버님을 짝사랑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12월에 이런 성향의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면 한 번쯤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연락이 오거나 만남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은 언제인지 보겠습니다. 사버님이 가장 바쁘고 정신없을 때 그 사람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그동안 지켜만 보다가 사버님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거나 사버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이제는 내가 나서서 위로해줘야겠다, 보듬어줘야겠다라고 결심이 서는 순간에 움직이게 될 거예요. 연말 모임이 절정에 달하는 12월 셋째 주나 넷째 주, 사모님이 스케줄에 치여서 '아 진짜 정신없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 타이밍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정신없어서 힘들겠다."라든가 하는 식으로 사모님의 고충을 알아주는 연락이 오거나 사모님을 보호하려는 듯한 뉘앙스로 훅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사모님한테 뭔가 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사모님이 거절 못할 정도의 호감을 내비치면서 다가올 거예요. 사모님이 뭐 "바빠서 안 돼."라고 해도 "그럼 잠깐 얼굴만 보고 갈게."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강압적이지는 않지만 결코 물러서지도 않는 이런 외유내강의 태도로 다가오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이 사람의 무기는 스피드나 열정이 아니라 진심과 인내심입니다. 사모님이 아무리 튕겨도 웃으면서 받아주는 그런 여유와 포용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의 조언 카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언은 소통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 달 사모님의 주변에는 사람이 많지만 정작 진짜 대화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웃고 떠드는 대화 말고 사모님의 진짜 속마음, 고민, 그리고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깊은 소통이 필요한 때예요. 특히 그 진중한 사람이 다가왔을 때 너무 거칠게 말만 하거나 튕기지 말고 솔직 담백하게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 대화 한 번이 두 사람의 관계를 급속도로 좁혀주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을 보여줘야 상대방도 용기를 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 두 번째 조언은 더 큰 그림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조건이나 외모, 순간적인 설렘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크게 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장은 조금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고 조건이 내가 원하던 완벽한 스펙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사모님을 가장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변함없이 사랑해줄 사람이 누구인지 미래의 관점에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아요. 12월에 사모님에게 필요한 건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를 알아보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에 남는 부분만 가져가시고 아닌 건 흘려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